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를 알려드리는 엄태범TV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근교에 있는 모 기업체에 노인대학 강의를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제가 노인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봤어요. 이 세상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꼭 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요, 80대 중반의 노인이 일어나서 힘없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고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랬더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두껍다, 나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반드시 있어요. 감옥살이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감옥살이 고통 중 가장 큰 고통, 그것은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요, 매일 보기 싫은 사람만 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 떡을 줘야지 왜 미워하는 놈 떡을 주냐? 여러분들, 우리는 측면, 이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워하는 놈을 떡 하나 더 줄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 관리하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만 내 마음을 숨기고 내 마음과 반대로 떡을 주는 거예요. 왜? 나중에 후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교과서적인 해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미워하지만 잘 대해줘가지고 이 사람을 개가천선시켜서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리적인 배경,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없지만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무시 못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독일의 화학자 요스투스 본 리비히 독일 화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소한의 법칙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칙. 이게 뭘까요? 식물이 성장하는데요, 꼭 필요한 영양분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그게 식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요, 꼭 필요한 요소, 가장 그 결핍 요소, 그게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이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취약한 한 가지가 결국 전체적인 상황을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쇠사슬 있잖아요, 쇠사슬. 쇠사슬의 강도는요, 약한 고리가 결정을 합니다. 약한 고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쇠사슬의 전체적인 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우리 팀원이 5명, 팀장 1명이라서 6명이 근무할 때입니다. 그 당시 팀장이 별명이 독일 병장이었어요. 성격이 예리하고 샤프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판단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끊고 맺는 게 확실한 사람입니다. 물론 일을 잘했죠. 그런데 우리 5명 팀원 중에 입사한 지 3년 된 그 팀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팀원은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꼭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그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때문에 늦었지? 물어보면요, 꼭 핑계를 대요. 차가 고장나서 못 왔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 하나도 못 탔다.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 오다가 늦었다. 그리고 뭔가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장이 이렇게 합니다. 좋다. 앞으로 늦으면 사전에 나한테 전화나 문자 좀 놔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요, 정확하게 10일 후에 그 직원이 또 늦은 거예요. 팀장이 부탁을 했잖아요. 늦게 되면 전화나 문자를 해달라고. 전화나 문자 하지 않고 무단으로 늦어버린 거예요. 팀장은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30분 늦게 온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막 혼냅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요, 또 그 직원은 핑계를 댑니다. 시골에 있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오후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팀장이요, 또 묻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어딘데? 그 상주가 누군데? 장례식장은 몇 호지? 꼬치꼬치 캐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한테 갑자기 팀장이 말합니다. 오다를 줍니다. 엄대리,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한 내용 들었지? 지금 당장 그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확인해봐. 여러분들, 이 친구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실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팀장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예요. 모든 팀장과 모든 부서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친구는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더 화가 난 겁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각을 하느냐. 그 친구는 얼굴이 파랗게 가지고요,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요, 그 팀장과 그 직원은요, 넘을 수 없는 강, 루비콘 강을 넘은 거예요. 이 순간 팀장과 그 직원의 인간관계는 파탄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궁구물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적을 쫓을 때는요, 피할 곳을 확보한 다음에 도적을 쫓아라. 여러분들,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요, 모질게 다루면요, 내가 해를 입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는 나무라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팀장은 이 직원을 완전히 코너에 몰려놓고 완전히 사람을 망신을 준 거예요. 그 다음날서부터 그 이 직원은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말 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조용히요, 조그마한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조용히 팀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적기 시작해요. 출근을 몇 시 했고, 점심 먹으러 몇 시 나갔고, 퇴근은 몇 시 하고, 사무소 비용은 어떻게 쓰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적습니다. 작은 수첩에다.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퇴근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은 팀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빼곡히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인사가 있을 때 본인이 인사 이동을 희망을 해서 다른 사무소로 이동을 하면서 조그만 수첩 기록한 것을요, 감찰부서에서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감찰부서에서 우리 팀으로 감찰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직원이 투서한 내용을 확인하러 온 거죠. 그래서 그 팀장이 굉장히 곤욕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 버드나무는요, 버드나무. 물가에 많이 자라는 버드나무. 버드나무는요, 생명력이 무척 강합니다.
거꾸로 심어도 살고요. 거꾸로 심어도 살고, 옆으로 심어도 살고, 다 살아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를 심을 때 10사람이 열심히 심습니다. 그렇지만요, 뒤에 오는 사람이 뽑기 시작하면요, 버드나무를 살릴 수가 없어요. 심는 것은 힘들지만 뽑는 것은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줘도 어떤 한 사람한테 앙심을 품게 하거나 내가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이 나의 목덜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한테 크게 불이익을 안 줍니다. 나의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내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나의 발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미워하고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바닷가 모래에 글씨 쓰듯이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은요, 철판에 글씨를 새기듯이 가슴속에 응어리지고 깊이 새겨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또는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 주위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을 관리 잘해서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